요즘 XRP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묘합니다. 좋은 뉴스는 분명히 쌓이는데 가격은 조용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시장을 조금 길게 보면 큰 변화는 거의 항상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차트에서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과 사용 방식이 바뀌는 자리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오늘 가격, 내일 가격 같은 숫자에 묶여 있을 때도 시장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됩니다. 누가 이 자산을 들고 있느냐가 바뀌고 이 자산이 어디에 쓰이기 시작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개인 물량이 줄어들고 대신 오래 가져가려는 자금이 천천히 자리를 차지합니다. 동시에 그냥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결제나 정산, 금융구조 안에서 실제로 쓰이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가격은 한동안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시장은 결국 이 흐름을 가격에 반영해 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지금 XRP에서 어떤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XRP를 바꿔놓고 있는지 그 구조를 차분하게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단기 가격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확신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ETF로 들어온 돈이 XRP를 어떻게 사들이고 그 과정이 왜 즉시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변화가 시간이 쌓일수록 의미가 커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죠. 숫자를 차분히 보면 지금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11월 13일 미국에서 XRP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2달 가까이 순유입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 신규 유입이 4억 8,339만 달러, 출시 이후 누적 순유입은 1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이 ETF들이 실제로 들고 있는 XRP 자산 규모는 약 12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반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날에 큰 유입이 있었고 이후에도 거래일마다 꾸준히 순유입이 이어졌다는 설명이죠. 다시 말해 기관 수요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잠잠하니 답답해집니다.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지? 돈이 들어왔으면 리플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ETF는 OTC, 그러니까 장외거래로만 사니까 거래소 가격엔 영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ETF 구조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서 보면 결론은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ETF가 어디서 주문을 넣느냐보다 결국 누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트와이즈의 투자 책임자의 발언으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큰 자금이 유입되면 발행사는 여러 주요 마켓 메이커에게 견적을 받습니다. ETF 발행사는 OTC로 거래를 체결하지만 그 OTC를 받아낸 마켓 메이커는 결국 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란 거래소 같은 공개 유동성 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겉으로는 장외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장외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누군가는 공개 시장에서 XRP를 사서 채워넣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에 돈이 들어오면 주문은 장외로 들어가도 물량은 결국 시장에서 끌어오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ETF 유입이 가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ETF는 시간이 쌓일수록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을 서서히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서히입니다. ETF는 단숨에 가격을 2배로 만드는 버튼이 아니라 수급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다면 왜 가격은 안 오르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가격은 매수의 크기가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ETF가 매수 압력을 만들어도 동시에 그 이상으로 나오는 매도 압력이 있으면 가격은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심리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구간이 많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 위험 회피 심리, 거시 변수로 인한 포지션 축소 같은 것들이 겹치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가격이 바로 반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건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건 좋은 뉴스가 가격을 못 올렸다가 아니라 좋은 뉴스가 들어오는 동안에도 시장이 그만큼의 매도를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루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끝나면 남는 건 상승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급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자료에서 확인된 리플의 온체인 흐름은 꽤 상징적입니다. 거래소 보유 XRP가 10월에 약 37억 개 수준이었다가 연말에는 16억 개 수준으로 줄었고 2달 남짓한 기간에 약 58%가 감소한 것이 온체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팔기 쉬운 위치에 있던 물량이 거래소 밖으로 이동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거래소 잔고는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시장이 해석하는 언어는 분명합니다. 즉시 매도 가능한 물량이 줄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유리해지는 건 경제의 기본 원리죠.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공급 감소는 즉시 폭등이 아니라 상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환경이 변한다고 바로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갖춰지고 상황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 상승 움직임은 단순한 상승보다 훨씬 크고 오래가는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확신은 이런 종류여야 합니다. 리플이 내일 오를까가 아니라 구조가 리플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나입니다. ETF 유입이 이어지고 거래소 물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유지된다면 시장은 점점 더 적은 유통 물량 위에서 거래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 리스크 선호가 돌아오거나 시장 전체 심리가 회복되거나 혹은 XRP 쪽으로 수요가 한 번만 더 강하게 붙으면 가격은 그때부터는 천천히가 아니라 의외로 빠르게 반응하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비트코인 ETF 초기에 여러 차례 봤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시간이 쌓인 뒤에야 시장이 구조를 가격으로 번역했습니다. 물론 XRP가 똑같이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ETF 효과는 즉시성보다 누적성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기억할 만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급 쇼크죠. 공급 쇼크는 단순히 물량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도 가능한 물량이 부족해져서 작은 수요 증가에도 가격이 크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꿈으로만 말하면 안 되고 조건을 함께 보면서 현실적으로 기대로 다뤄야 합니다. 저는 이 조건을 3가지로만 깔끔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ETF 순유입이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몇 주 반짝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이어질수록 시장은 구조 변화를 더 강하게 체감합니다. 둘째, 거래소 공급이 다시 늘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거래소 잔고 감소 흐름이 유지되거나 최소한 타이트한 상태가 계속돼야 합니다. 셋째, 시장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가격 구간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1.78달러 부근이 중요한 지지로 거론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구간을 신뢰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어느 시점엔 시장이 그 구조를 가격으로 옮겨오며 XRP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같은 무게로 봐야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는 차트적인 핵심 지지 구간이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구조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심리가 먼저 무너지면서 매도 압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시 환경입니다. 시장 전체가 위험을 회피하는 구간이 길어지면 ETF 유입 속도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나 프로젝트 고유 변수 같은 예상치 못한 악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계획을 세울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은 우리를 흔들지만 구체적인 리스크는 우리를 안정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료처럼 파도가 어디서 올 수 있는지만 공유하는 겁니다. XRP가 가진 서사는 가격이 아니라 결국 길에 있습니다. 돈이 이동하는 길, 정산이 이뤄지는 길, 전통 금융이 느렸던 부분이 빨라지는 길. 인프라는 원래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깔리고 어느 순간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산을 들고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건 손실이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뉴스는 좋은데 가격은 조용한 그 구간. 하지만 그 구간이 쌓여서 구조가 바뀌면 시장의 해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해석이 바뀌면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딱 그 가능성입니다. ETF는 가격을 펌핑하는 버튼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를 바꾸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공급은 실제로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것. 이 2가지는 내일을 보장하진 않지만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XRP 현물 ETF 유입은 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수요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ETF가 장외로 체결되더라도 물량 확보는 결국 시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수급 효과는 누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이 조용한 이유는 ETF 매수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의 외도와 심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격은 느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거래소 잔고 감소 같은 공급 타이트닝이 유지된다면 시장이 회복될 때 가격은 구조를 따라 더 크게 반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당장 리플이 얼마를 갈 것인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이 쌓이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무심하지 않게 같은 방향을 보면서 데이터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면 충분합니다. 리플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